북한이 핵 있다고 으름장 놓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 가슴이 철렁하셨죠. 뉴스 켤 때마다 미사일 쐈다, 핵 잠수함 만든다, 위성 띄웠다, 이런 소식들이 쏟아지니까 괜히 불안하고 무섭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김정은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미 군사, 경제, 기술 모든 면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하나씩 여러분 앞에 낱낱이 꺼내놓겠습니다. 북한 핵, 사실 허풍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핵이 무섭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뉴스에서도 전문가들도 연일 북한 핵 위협을 경고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반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핵,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북한이 공개한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죠. 열병식 때마다 엄청난 미사일들이 줄줄이 등장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실제로 작동하느냐 아니냐예요. 시사평론가 김금혁 씨의 분석을 들어보면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장갑 장비들, 신형 탱크들, 이것들 중에 단 한 번도 실전 능력이 검증된 게 없다고 합니다. 보여주는 것과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북한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실험은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핵무기가 있다는 것과 그걸 실제로 미사일에 실어서 정확하게 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장착하는 기술,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재진입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비로소 진짜 핵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재진입 기술을 아직 완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이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한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핵 있다고 큰 소리 칠 때 사실 그게 다 쓸 수 있는 핵이냐 라고 물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겁먹고 계셨던 거예요. 5년째 못 만드는 핵잠수함, 이게 북한 기술력입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 보셨죠? 김정은이 직접 딸 김주애를 데리고 나와서 엄청난 선체를 공개하면서 우리도 핵잠수함 곧 갖는다,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거 보면서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장면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김금혁 평론가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선체 5년 전에 봤던 사진이랑 거의 똑같다고요. 5년 동안 완성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핵 잠수함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복잡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지구상에서 핵 잠수함을 실제로 운용하는 나라가 6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게 전부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핵 잠수함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뭔지 아세요? 추진 장치인 원자로입니다. 핵무기 만드는 게 가장 쉽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로가 그 다음이고,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왜냐면 바닷속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고 좁은 공간에 원자로를 집어넣어야 하고 그 안에서 수개월씩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거든요. 기술적 난이도가 핵무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핵 잠수함은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핵 연료 만드는 비용, 수백 명 승조원 훈련 비용, 해외 작전기지 없이는 장기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북한 경제력으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철방울로 수류탄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핵 잠수함이 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사평론가 김금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완성한다면 미국이 개발 즉시 제거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미국이 본인들 코앞에 비수가 꽂히는 것 절대 용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핵잠수함은 완성도 못하고 완성해도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실력, 지구상 최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뽕 한번 제대로 차오르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글로벌 선박 수주량에서 한국은 늘 세계 최상위권을 다툽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들을 만들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밀한 배들이 전부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잠수함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은 현재 장보고 시리즈로 불리는 잠수함 함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1번함, 2번함을 거쳐서 지금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어요. 3,000톤급이면 수중에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략 잠수함입니다. 전 세계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자체 개발한 나라가 몇 나라나 되는지 아세요? 손에 꼽습니다. 한국이 그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반면 북한 잠수함은 어떨까요?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 70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잠수함들 대부분이 로미오급이라고 불리는 구식 잠수함입니다. 개발 연도가 무려 1965년대예요. 60년 전에 설계된 잠수함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소음이 얼마나 크냐 하면 바닷속 가다가 들킨다고 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다 속의 경호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 대잠 기술로는 손쉽게 탐지가 되는 수준이에요. 호주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호주는 세계적으로 조선업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런 호주조차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핵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성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 수준의 나라도 10년이 걸리는 걸 경제력도 기술력도 부족한 북한이 5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한국 핵잠수함이 완성되는 날 김정은 끝납니다. 2025년 경주 에이펙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핵물질 관련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까지 한국은 원자력 협정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빗장이 드디어 열린 거예요. 세계 최고 조선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원까지 받아서 핵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일반 디젤 잠수함은 2, 3일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 탐지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식량과 식수만 있으면 6개월, 1년도 바닷속에서 계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걸 북한 항구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잠수함 70척이 항구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됩니다. 바닷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북한 잠수함이 나오는 순간 바로 추적하고 제압할 수 있거든요. 북한이 자랑하는 잠수함 전력 전체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쓰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제력이 있어요. 근데 잠수함 전력이 무력화되면 그마저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한국 핵잠수함이 완성되는 날 한반도 군사균형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대한민국 조선업의 속도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늘도 대한민국이 먼저 장악했습니다. 북한이 2023년에 군사정찰 위성을 쐈을 때 기억하세요?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발사에 성공하고 김정은이 엄청 좋아했잖아요. 뉴스마다 북한 정찰 위성 성공이라고 대서특필했죠. 근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추가로 3기를 더 쏘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기도 추가로 못 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요. 군사정찰 위성 5기를 전부 쏘아 올려서 완성했습니다. 5기가 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루 종일 북한 전역을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김정은이 어디서 뭘 하는지,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지, 군부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유리집에 사는 기분이겠죠? 뭘 해도 다 보인다는 거니까요. 더 중요한 건 위성이 5기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여기에 더해서 초소형 위성들도 개발 완료하고 있어요. 위성 숫자가 늘어날수록 감시 정밀도는 더 높아지고 북한이 숨을 공간은 더 좁아집니다. 발사 기술도 볼게요. 한국은 누리호라는 독자 발사체로 위성을 쏠 수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를 자체 개발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 안 돼요. 대한민국이 그 나라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도움 없이는 위성 하나 못 올리는 상황인데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우주를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러시아 가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이게 북한군 실력입니다. 2024년 하반기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처음에 1만 명 가까이 갔고 이후에
3,000명이 추가로 파병됐어요. 전부 합치면 1만 3,000명 수준의 병력이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000명이 사상자가 됐습니다. 사상자라는 건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친 숫자예요. 1만 3,000명 중에 6,000명이면 거의 절반이 죽거나 다친 거예요. 군사적으로 사상자 비율이 40%를 넘으면 그 부대는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멸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투병력 대부분이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실전 경험 부재와 장비 노후화입니다. 북한군이 마지막으로 실전을 치른 게 6.25 전쟁이에요. 그게 70년도 넘은 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현대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북한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북한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한 전투기가 미그 21인데 개발 연도가 1962년입니다. 60년 넘은 전투기를 지금도 타고 있어요. 이런 기종으로 한국 공군의 F-35와 싸운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 한국군은 어떤가요? F-35 스텔스 전투기, 세계 최고 수준의 K2 흑표 전차, HX 중무장 헬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까지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고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군이 무섭다는 얘기 이제 그만 들으셔도 됩니다. 핵 빼고 나면 한국군과 비교가 안 됩니다. GDP 59배.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2024년 말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수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북한의 59배라는 겁니다. 59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한국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북한이 59년 동안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경제력 차이가 왜 군사력 차이로 이어지냐고요? 현대전쟁은 돈 싸움이거든요. 첨단 전투기 한 대가 수천억 원이에요. 구축함 한 척이 수조 원입니다. 이걸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려면 엄청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해요. 북한이 핵 한 발 만들 때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를 수십 개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낡은 잠수함 유지하느라 허덕일 때 한국은 최신의 잠수함을 새로 뽑아내고 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도 보세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3위권 국가가 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탱크 K2를 샀고 호주가 한국 자주포를 샀고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를 사고 싶어 줄을 서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쏴도 믿을 수 없는 무기는 아무도 안 사거든요. 한국 무기가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북한은 무기 팔려고 러시아한테 포탄이랑 미사일 보내줬는데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았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무기를 팔면서 그 돈으로 더 강한 무기를 개발하는 선순환이 돌아가고 있어요. 경제력 차이, 기술력 차이, 이게 바로 두 나라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믿으십시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북한 핵은 과전됐고 핵잠수함은 5년째 못 만들고 있고 파병한 군인의 절반이 죽거나 다쳤고 한국 경제력의 59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고 조선 기술로 핵 잠수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정찰위성 5기로 이미 하늘을 장악했고 세계가 인정하는 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핵 한 발의 위협은 아무리 격차가 크더라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강한 나라가 방심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영토 조항이 있잖아요. 우리 영토는 한반도 전체입니다. 이 조항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북한의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헌법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지만 포기하면 그건 침략이 되거든요. 법조항 하나가 한반도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우리 동포가 살고 있어요.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이유는 그들을 언젠가 품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왔을 뿐이에요. 오늘부터는 다르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튼입니다.